자, 매스컴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언론 이야기. JTBC 뉴스룸이 온라인 시청자만 매일 100만이었답니다. 매일. 그런데 반해서는 팟캐스트 순위가 많이 안 높았네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포털 같은 걸로 해서 봤다는 얘기인가요? 온라인 시청자 수를 어떻게 더할 수 있냐면은 자사 홈페이지, 다음에 포털 사이트, 유튜브, 팟캐스트까지 포함한 거예요. 이게 작년 12월 달 한 달 동안 3천만 건이 달했으니까 하루에 100만 건 정도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기존의 시청률 집계에 있어서의 많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TV로 직접 보지 않는다. 실시간으로 안 봐도 볼 방법들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팟캐스트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한번 그렇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예. 매일 100만 명씩이 보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정확히 시청률로 환산한다는 건 좀 무의미하지만요. 한국 인구가 지금 5천만이잖아요. 어림잡아서 산술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 가정당 4명 정도가 있다고 이제 평균적으로 치면 그러면 가구 수로만 나누면은 얼마입니까? 한 1200만 정도 되는 거고요. 예. 1200만 가구에서 다시 100만 정도를 따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따져도 약 8% 이상의 시청률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JTBC가 이 뉴스를 다 장악해 오지만 우리들은 보기에 JTBC를 꼭 실시간으로만 봐야 되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뉴스 나오면은 볼 방법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사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유튜브, 팟캐스트에 다 볼 수가 있는데 보거나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방사수를 제외하고 한 개 100만을 봤다는 겁니다. 매일.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 본방에 있는 시청률 플러스 8%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 최소한. 그렇다고 치면 거진 18% 가까운 수치를 거의 올라가고 있었던 만큼 국민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뉴스룸 뉴스 사용자의 온라인 뉴스 플랫폼 이용 빈도가요. 1위가 팟캐스트였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포털, 홈페이지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게이트 내에서 우리는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팟캐스트 이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총선의 승리도 팟캐스트고 촛불 시민혁명의 원동력도 팟캐스트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팟캐스트 시청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는 기법들이 개발이 돼야지. 사실은 우리가 예측은 했었잖아요. 아무리 JTBC 할아버지가 와도 1위부터 10위권에 팟캐스트만 못하다. 그리고 우리 곰 PD가 계속 얘기했던 1위부터 10위까지가 데일리 방송하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간접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JTBC 뉴스룸이 사실상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지만 실제로 팟캐스트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제가 팟캐스트 나름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팟캐스트는 일단 비디오 방송이 아니에요. 팟캐스트는 오디오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쁜 사람들이 바쁜 이동 중에도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조중동 종편이 다 열렸을 때 이제 팟캐스트 니들 할 일이 없겠다? 저기서 저렇게 얘기 다 해버리는데 절대 아니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가성비 최고죠. 제작비가 수천만 원 드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송을 정보 전달을 함에 있어가지고 똑같은 사건도 분석이 다릅니다. 정편과 우리가 달라요. 그런 어떤 역할들 때문에 이야기가 너무 비약인지 모르겠는데요. 정권이 바뀌어도 한 3년 정도는 팟캐스트 전성기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기존 미디어들은 자기들 습성 못 버려요. 벌써 MBC만 해도 알바 깨놨거든요. 그렇죠. 김장겸 새로 뽑아가지고 맞아요. 3년 동안 임기 만들어놨어요. 합법적으로 뽑힌 사람에 대해서 나가라 돌아라 말 못합니다. 끌어내야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사퇴를 하지만 그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아니, 기다려보세요. 짱돌로 끌어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팟캐스트는 어쩌면 시대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어요. 주류 미디어가 장악하고 있던 이 언론 시장을 일반 개인들이 개인의 어떤 개념으로 지금 뭐 현재 팟캐스트는 뭐 지상파 김어준 같은 그런 부류가 들어오는 것은 예외로 치고 대개 팟캐스트는 일반 개인들이 언론사 자격증 같은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시대적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박근혜가 정치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흐름이었는데 못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팟캐스트들이 갖고 있던 종류의 게이트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사실상 민심을 움직이고 그 민심을 받아서 JTBC 같은 주류 매체가 열린 거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보면 나중에 정권이 바뀐 뒤에도요. 정권이 바뀌면 MBC가 어느 날 갑자기 개가천선해가지고 공정보도 합니까? KBS는 뭐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싸우는 역할은 오히려 정권교체 전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지금까지 이명박근혜랑 싸워왔지만 정권이 바뀌면 그때는 이제 주류 매체와 싸울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이든 다른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이든 팟캐스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어플을 5천만 국민이 다 깔아. 네, 일단 깔아줘 친구들한테 다. 그러면서 라디오처럼 듣는 것이 굉장히 생활화됐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제가 지금 관심 사항이었는데요. 실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석사학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걸 꼭 주문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촛불 시민 매스미디어 소비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좀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써야만 광장에서 만약에 이 촛불 시민들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소비 형태를 조사하면요 굉장히 좋은 연구 자료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매체를 듣고 촛불에 나오고 어떻게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또는 한 달에 어떤 뉴스를 소비하는지 어떤 플랫폼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박사 논문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우리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있으면 이 보고서를 좀 써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아까 우리 권 PD님이 얘기한 이 촛불 시민들이 1,700만이 나왔다 하는데 과연 여기 이분들은 JTBC만 보고 나오는 거냐 아니면 뭐 새날 듣고 나오는 거냐 또는 뉴스공장을 듣고 나오는 거냐 이거를 좀 분석을 해서 매체별 영향력이나 매체별 소비성을 좀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방송이 좀 특별 방송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걸 바탕으로 정권 교체 이후에 팟캐스트가 어떻게 진화 발전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좀 해주십시오. 저는 현장의 누빈이라고 지금 못하겠어요.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강의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팟캐스트에 관련돼 갖고 이런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수정예로 뭔가 가르쳐보고 싶은 게 좀 있는데요. 어찌됐건 거기다가 이제 같은 종편인데 MBN이 재밌는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는데 김용민 PD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던 사건 아십니까? 예. 선거 때마다 막말하면 김용민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해대니 내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있겠다. 더불어민주당한테 피해 안 주겠다라고 입당을 했습니다. 경기도당에다가 팩스로. 네, 팩스로 진출했는데 정말 쉬워요. 바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불가피하게 불같이 화를 내며 제명을 시키고 고소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예. 아 정말 속 좁은 놈들이구나라까지 생각했죠. 당비는 또 빼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근데 MBN 이걸 보도를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막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혀 상관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곧바로 제명된 사실을 전하면서 김용민 씨가 지난 2012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막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낙선한 바 있다. 전혀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라이스 국무장관한테 이라크전에서 포로에 대한 성추행 관련된 비난을 하면서 비하 발언을 했었다라는 게 얘기가 돼서 그게 이제 사과의 아이콘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 유명한 사건을 MBN 정도 매체가 데스크에서 이런 류의 어떤 오보를 잡지 않고 그냥 내보낸 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뭔가 들어요.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김용민 PD가 페이스북으로 잘못된 거다.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몇 월 며칠까지 삭제해라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MBN이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조정 신청서를 받은 다음 날 해당 기사는 인터넷에 삭제 조치했으며 바로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삭제 조치 자체가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김용민 씨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어서 했다고 이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고요. 결국에는 3월 24일까지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야, 이 날짜 꼭 기억해 놓고 있다가서 뭐라도 좀 얻어 먹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러십시오. MBN이 바로 이거를 몰라서 기사를 쓴 게 아니에요. 진보 매체와 그래도 인기가 있는 김용민을 물고 늘어져서 MBN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나쁜 짓을 지금 한 겁니다. 이거 작가가 있는데요.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이걸 모르고 보도했을 가능성이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MBN 같은 이런 언론들은 다음부터 퇴출시켜버려야 돼. 이런 게 몇 번 있으면 퇴출시켜버려야 돼요. 지금 종편 중에 TV조선이 지금 사실상 그렇죠. 퇴출인데 지금 그거를 봐주지 말고 규정대로 해라 쪽과 TV조선 쪽은 지금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절대 열심히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종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뀝니다. 지배 주주가 바뀌는 그렇죠. 형태로 주인을 바꿔버려요. TV조선 채널은 다른 이름으로 그 채널 나가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히 언론사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조선 같은 것을 조선에 줄 수 있는 채널을
저는 국민 TV한테 주는 게 맞다. 이제 촛불 혁명이 맞다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예, 예. 신비님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이야기고 진보 쪽에 한겨레, 경향, 오마이TV, 프레시안, 국민TV, 뉴스타파 또 뭐가 있을까요? 팩트TV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 만들면 돼요. 아니 제대로- 하나씩 다 줘야 돼. 뭔 돈으로 지금 그걸 운영을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기회에 최소한 진보 쪽도 진보란 이름 걸린 보도 채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있어야 됩니다. 너무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권 편을 들라는 게 아니고 뭔가 제대로 된 보도, 공정한 보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KBS ETV 같은 거 좀 진보 매체로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 듣기만 해도 솔깃한데. 저분은 품질이 항상 균질하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 할 때는 왜? 정말 애 같아. 어떨 때는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하다가도 이게 다 유머인지 뭔지 내놔. 구분이 안 되고 아니 이거 하나 다 내놔 내 요- 거야. 요 씨. 1700만 시민 혁명을 통해서 이거 하나 줘야 돼요 채널. 고정 채널. 그러니까 요거는 시민 아까 TV 말한 대로 이거야? 오마이뉴스부터 쭉 국민 TV까지 하나로 만들어서 협동조합처럼 만들어서 KBS 하나 투 운영해라. 근데 이렇게 그거는 줘야 삼성이 화내요. 왜요? 지금 JTBC가 왜 만들어졌는데 음. TBC를 찾아오려고 했던 게 KBS 2채널이잖아요. 그렇구나. 그걸 못 찾아오니까 중앙일보라의 J에다가 TBC 붙여서 JTBC가 아 된 거야. 그렇게 된 거구나. 아, 이야기가 좀 세는데 네. 어쨌건 MBN이 이런 짓거리 하는 거 보면은 우리도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황선 씨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황선 씨 인터뷰한 거를 MBN이 시사 토크하는 시간에 그대로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따가지고 황선 씨를 공격하는 데서 내 목소리까지 나갔어. 나도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한번 신청해가지고 한 500만 원 받아볼 걸 그때 그랬어. 했었어야 되는데 아, 늦어버렸네. 저작권 침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한참 그 짓 할 때가 박근혜가 아주 독재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그렇죠.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 북한에 가서 무슨 꽃이 아름답다고만 이야기해도 정복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엄혹한 시절을 어떻게 그렇게 겁도 없는지 났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걸려고 했다 그러면 황선 출연한 것만으로도 우리 정복을 얼마든지 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인터뷰를 되게 잘한 거지. 어떻게 보면. 안 걸리게끔 겸허하게. 아 진짜. 아 근데 KBS를 우리 진보 매체가 한다니까 막 웃음이 나오네. 기분이 좋아지네 생각만 해서. 아니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예, 그러면 예. 이런 결론을 내릴게요. 언론 전문 전공자로 사는 말은 예, 예. 뭐냐면은 우리 걸 가져올 수 있다고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보 매체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치 지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편들어야지 왜 니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까서 조중동이를 한패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진보 매체의 숙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싸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내가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권 빨아주겠다? 라고 하면 언론의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라서 그렇죠. 저들은 정권이 바뀌면 조중동은 박근혜 빨기 바빴지만 뒤집어서 진보 언론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엉직해 오지만 우리들은 보기에 JTBC를 꼭 실시간으로만 봐야 되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뉴스 나오면은 볼 방법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사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유튜브, 팟캐스트에 다 볼 수가 있는데 보거나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방사수를 제외하고 어. 한 개 100만을 받다는 겁니다 매일. 매일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거죠. 예. 본방에 있는 시청률 플러스 8%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 최소한. 그렇다고 치면 거진 18% 가까운 수치를 거의 올라가고 있었던 만큼 국민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뉴스룸 뉴스 수용자의 온라인 뉴스 플랫폼 이용 빈도가요. 1위가 팟캐스트였어요. 맞습니다. 자, 매스컴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언론 이야기에 JTBC 뉴스룸이 온라인 시청자만 매일 100만이었답니다. 매일. 그런데 반해서는 팟캐스트 순위가 많이 안 높았네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포털 같은 걸로 봤다는 얘기인가요? 온라인 시청자 수를 어떻게 더할 수 있냐면은 자사 홈페이지, 다음에 포털 사이트, 유튜브, 팟캐스트까지 포함한 거예요. 이게 작년 12월 달 한 달 동안 3천만 건이 달했으니까 하루에 100만 건 정도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기존의 시청률 집계에 있어서의 많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TV로 직접 보지 않는다. 실시간으로 안 봐도 볼 방법들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팟캐스트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한번 그렇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예. 매일 100만 명씩이 보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걸 정확히 시청률로 환산한다는 건 좀 무의미하지만요. 한국 인구가 지금 5천만이잖아요. 어림잡아서 산술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 가정당 4명 정도가 있다고 이제 평균적으로 치면 그러면 가구 수로만 나누면은 얼마입니까? 한 1200만 정도 되는 거고요. 예. 1200만 가구에서 다시 100만 정도를 따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따져도 약 8% 이상의 시청률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JTBC가 이 뉴스를 다 그다음에 유튜브, 포털, 홈페이지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게이트 내에서 우리는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팟캐스트 이력이 대단했다는 거를 또 한 번 더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총선의 승리도 팟캐스트고 촛불 시민혁명의 원동력도 팟캐스트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팟캐스트 시청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는 기법들이 개발이 돼야지. 사실은 우리가 예측은 했었잖아요. 아무리 JTBC 할아버지가 와도 1위부터 10위권에 팟캐스트만 못하다. 그리고 우리 곰 PD가 계속 얘기했던 1위부터 10위까지가 데일리 방송하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간접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JTBC 뉴스룸이 사실상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지만 실제로 팟캐스트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제가 팟캐스트 나름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팟캐스트는 일단 비디오 방송이 아니에요. 팟캐스트는 오디오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쁜 사람들이 바쁜 이동 중에도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조중동 종편이 다 열렸을 때 이제 팟캐스트 니들